내 삶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는지 치열하고 실존적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동양 철학의 세 거인이 전하는 마음 공부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도 그냥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노예에 더 가깝나요? 그 질문이 되게 날카롭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가요. 바로 이 질문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한 글자, 경입니다. 한자로 공경할 경자죠. 보통 경하면 어른 공경, 우서른에 대한 예의 범절, 약간은 좀 낡은 교과서 속 단어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소스들은요, 경이 그런 단순한 예절 차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훨씬 더 뿌리 깊은 얘기.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실존적인 물음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동양 철학의 세 거인이죠. 주자, 그리고 왕양명, 또 지육선사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 경이라는 개념을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한 글자에 담긴 거대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경이 어떻게 흩어진 마음을 붙잡는 시작점이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단련하는 과정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부터 시작해보죠. 소스를 보니까 주자의 경을 딱 압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주일무적. 네, 주일무적. 마음을 하나에만 집중해서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주자는 인간의 마음을 잠시도 가만두면 안 되는 존재, 아주 다루기 힘든 존재로 봤어요. 뭐랄까, 굽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놔두면 온갖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제멋대로 밖으로 막 뛰쳐나간다고 생각한 거죠.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한데요. 마음을 항상 그렇게 바짝 긴장시키고 감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완전 요즘 말로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요? 요즘 마음 챙김하면 보통 이완하고 놓아주는 걸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 정반대 느낌인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주자에게 가진 힘이자 동시 한계이기도 합니다. 주자에게 경은요, 일단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정신적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벽이요? 네, 임금을 모시는 신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냥 꼿꼿하게 서서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잡념을 막아내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일단 마음의 기둥부터 세우자, 이겁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코어 근육을 기르는 훈련 같은 거군요. 외부 자극에 막 흔들리지 않도록 안에서 꽉 잡아주는 힘이요? 네, 와, 코어 근육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뼈대를 세우는 이 단계는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어만 너무 단단하고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있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평생 그렇게 꼿꼿하게 긴장만 하고 살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 숨막히는 긴장감에 대한 어떤 반발 혹은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다음 주자, 왕양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왕양명의 등장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관점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양명은 경의 중심축을 외부의 규칙에서 내 안의 본성으로 완전히 옮겨왔어요. 주자가 밖에서 단단한 틀을 가져와서 마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했다면 양명은 아니, 그 틀은 원래 우리 안에 있어 라고 선언한 거죠. 소스에 나온 양명의 핵심 주장이 이렇더라고요. 경이란 밖에서 가져와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밝은 지혜, 즉 양지가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다. 이건 정말 큰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양명의 경은 더 이상 팽팽한 긴장 상태가 아니에요. 소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은데 물속에서 쉬는 수영선수의 마음과 같다고 설명하거든요. 물속에서 쉬는 수영선수라, 뭔가 알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격렬하게 팔다리를 젓고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휴식이 되는 그런 경지? 맞습니다.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요. 네,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본성, 그러니까 양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명에게 경은 경물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물이요? 근데 보통 경물이라고 하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이런 뜻으로 배우잖아요.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양명은 그 현미경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돌린 겁니다. 마음속으로요? 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 불안감의 뿌리는 도대체 뭐지? 하고 자기 마음의 삐뚤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행위. 내 마음의 얼룩을 스스로 닦아내는 그 자각의 행위. 그걸 경몰이라고 본 거죠. 아하, 외부의 도덕 법칙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인 양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계속 바로잡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사상 마련으로 이어져요. 사상 마련. 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질책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양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양명이 말하는 진짜 경의 실천입니다. 와, 주자의 경이 약간 방어적인 성벽 쌓기였다면 양명의 경은 삶이라는 파도 속으로 직접 뛰어드니 서핑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서핑, 비유가 정말 좋네요. 역동적이죠. 와, 정말 역동적이네요. 그런데 소스를 보면 여기서 논의를 한 차원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육선사인데요. 유교의 경을 불교의 신법,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핵심으로 꿰뚫어 본 관점이라고요. 네, 지육선사는 논어점주라는 책을 통해서 경의 의미를 그 뿌리까지 파고듭니다. 소스에서는 논어의 한 구절, 경사이신을 예로 들고 있죠. 경사이신. 아, 이거 이를 공경스럽게 처리하여 믿음을 얻는다. 학창 시절에 다들 그렇게 외웠던 구절이죠. 맞아요. 근데 지육선사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고요? 네, 해석의 순서와 차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지육선사에게 경은요, 이를 대하는 태도 이전에 자성,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자리가 원래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내 본래 성품이 완전하다는 믿음이라. 이게 이를 공경하는 것이랑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소스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불안하고 결과에 전전긍긍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의 주인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이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안의 주인이 이미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육선사가 말하는 경은 회광반조, 즉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회광반조. 네, 그리고 묻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외부의 일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경사이신의 해석이 진짜 완전히 달라지네요. 내 안의 주인이 바로 서면 경.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믿음, 신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네, 경이 원인이고 신은 그냥 결과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내면의 주인이 바로 서면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논리입니다. 소스는 이걸 불교의 정해쌍수 개념과 연결해요. 아, 정해쌍수. 네,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한 상태인 정이 곧 경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 회가 곧 신이라는 거죠. 둘이 아닌 하나로 통합되는 경지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윤리 덕목인 줄 알았던 경이 마음의 근원을 회복하는 수행법으로까지 확장되는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주자, 양명, 지육선사의 이 세 가지 관점이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꿰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스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여정,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각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의 로드맵처럼요. 흥미롭네요. 첫째, 주자의 경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흩어지고 방황하는 마음을 일단 한 곳으로 모으는 정신적 긴장감이죠. 시작. 둘째, 양명의 경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 안의 양지를 믿고 끊임없이 마음을 바로잡아가는 역동성이고요. 과정? 마지막으로 지육의 경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내면의 주인이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외부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단계죠. 시적, 과정, 완성. 아, 이렇게 보니까 세 관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외부의 현상, 소스에서는 표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껍데기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군요. 소스에서 든 예시처럼 누가 나를 비난하면 하루 종일 그 말에 시달리고 반대로 일이 좀 잘 풀리면 금방 우쭐해서 들뜨죠. 네, 맞아요.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마음이 이미 집 밖으로 나가서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불경이라는 겁니다. 아, 마음이 가출한 상태군요.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완벽한 불경 상태겠네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양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본래 밝은 양지를 가리는 구름이고 지옥선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본래 완전한 자성을 등진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경이라는 한 글자가 진짜 고리타분한 도덕책 속 단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인가? 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매 순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경계에 팔려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경,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세상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습니다. 주인이 바로 서야 나라가 평온하듯이 내 마음이 바로 서야 내 인생도 평온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경이 억지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의 격자를 바르게 펴고 그 안에서 오는 지극한 평온함과 자신감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아,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에 가깝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소스에 나온 수영 선수 비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격렬하게 팔을 저으면서도 안으로는 깊은 휴식을 취하는 수영 선수처럼 당신의 삶이라는 바다에서 당당하게 유영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바다의 주인입니다. 와. 그리고 이 논의를 마치며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르게 펴야 할 마음의 격자는 무엇입니까? 주변 경계에 팔린 마음을 거두어 내 안의 주인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도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찾는 마음의 여정, 광야의 담담서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화두의 공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노래로 정리한 음악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